안녕하세요, 이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면 도움이 되는 구글 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크롬에서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구글 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앱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드라이브라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정 용량의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온라인 클라우드는 내가 따로 USB나 외장하드 같이 저장 기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면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한다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구글 문서는 우리가 아는 한글이나 워드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쓰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 설문지는 다양한 설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교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설문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템플릿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빈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문서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장 버튼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편집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는 동시에 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저장을 못하거나 오류로 저장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문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유 시스템인데요.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다른 사람의 구글 계정 이메일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내 문서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선생님과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래 링크 보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 링크를 보면은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링크를 제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 하면은 학생이 단순히 내 파일을 와서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생이 직접 내 파일에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거 전달할 때는 이 뷰어 기능을 쓰면 되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편집자 기능까지 줘서, 이렇게 되면 이 주소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다른 문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구글의 특이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예를 들면 교사가 이런 과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틀을 미리 만들어주면은 아까 그 링크로 들어온 학생들이 여기서 바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문서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 탐색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내가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서 이 정보를 보면서 여기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칸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입력할 때 여기 웹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이 파일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 치킨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잖아요. 여기서 딱 삽입을 누르면은 이 빈칸에 그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학생들이 바로 접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 구글 문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모둠 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댓글이나 수정 제안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또 이 공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채팅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서로 비대면 상태에서도 과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구글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함수 메뉴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함수를 골라가지고 엑셀처럼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자동 저장이나 공유 시스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역시 회계 관리거든요. 뭐 친목회 회비 같은 거를 정리를 한다. 수입, 지출, 내역, 잔액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산을 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은 굉장히 투명하게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고, 이 구글만의 가장 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체크박스 활용입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서 사용했던 온라인 수업 출석부거든요. 중학교 이상부터는 각 교과별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삽입 메뉴에 체크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체크박스를 입력하면은 이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과 선생님들과 이 파일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다 하면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바로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출석부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과제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행평가 체크를 드라이브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핸드폰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일반적인 그 파워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글 프리젠테이션에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동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5명이서 비대면상으로 만든 발표 자료거든요. 그래서 서로 채팅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자기가 맡은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게 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임승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버전 기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기록 보기를 누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접속을 했고 이 색깔로 어떤 사람이 어떤 문구를 작성을 했다라는 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참여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기능이죠. 그래서 솔직히 모둠 활동할 때 평가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글 문서의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구글 설문지인데요. 이 구글 설문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실제로 활용했던 예시를 보면은 그 비대면 상황에서 가정통신문을 구글 설문지로 보낸 적도 있고, 또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 답변 통계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를 눌러주면은 이게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가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문 답변이 쭉 나오기 때문에 과제를 정리한다던가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에 보기에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통계들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문서들의 정말 좀 재미있는 기능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정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직접 한번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